예,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리뷰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우리 뭐 하고 있죠, 이 과목에서? 이 과목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이 과목을. 예,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그 전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single source, single destination.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뭐였어요?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은 여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컴프레션을. 네. 블락 다이어그램은 안 그리겠어요. 너무 자주 그랬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렇죠? 어때요? 소스 있고 데스티네이션 있고 소스 인코더, 소스 디코더.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소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싱크가 또는 데스티네이션이 상당히 제대로 또는 완벽하게 리커버 하는데 중간에 소스 인코더의 아웃풋이, 즉 소스 디코더의 인풋이 상당히 어때요? 이 사이즈가, 볼륨이 또는 뭐 넘버 오브 비츠가 본래 소스 아웃풋보다 줄어들게 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뭐예요?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이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또 키워드가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컴프레션에서도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스가 있고 데이터 트랜스미션에서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컴프레션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포뮬레이트를 했어요.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를 먼저 포뮬레이트를 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스가 하나는 컴프레션 레이트고 하나는 에러 레이트인데 에러 레이트를 제로로 하면서 최대한 컴프레스 해보겠다는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포뮬레이트 하죠.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 제일 어려워요. 언뜻 보면 쉬울 것 같잖아요. 네,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포뮬레이트 하면 이 문제가 풀려요. 다르게 포뮬레이트 하면 안 풀려요. 못 풀거나 아니면 폼나게 안 풀리거나. 그래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 상당히 어렵고 보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포뮬레이트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포뮬레이트를 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문제 이거는. 그래서 못 푼다 이거는. 애널리티컬하게는 옵티마이제이션도 글로벌 옵티마를 못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다르게 포뮬레이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라인 서치 문제로 바꾼 거예요. 라인 서치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풀리더라도. 결국 이퀴벌런트한 라인 서치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죠? 오만 방법이 다 있죠. 알고 보면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책 같은 데 보면은 뭐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논문도. 그럼 보면 이렇게 하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포뮬레이트해서 실패했고 그 사람은 그렇게 포뮬레이트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포뮬레이트 했어요? 어떻게 했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니까 minimize expected code word length. 그렇죠? variable length source code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드 C를 최적화하는데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subject to 코드가 그냥 one to one, 즉 non singular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소스의 한 아웃풋만 보고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 하는 게 아니라 소스가 IID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본 다음에 그 인코더를 여러 번 써서 소스 여러 심볼들을 코드워드 여러 개로 바꾼 다음에 그 코드워드 여러 개로부터 소스 데이터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어때요? 각각은 원투원이라서 디코딩이 퍼펙트하게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지난번에 이그젠플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uniquely decodable. uniquely decodable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uniquely decodable 하면은 그 에러가 제로가 되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포뮬레이트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하는 와중에 제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C is uniquely decodable이라고 했는데 항상 여기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constraint set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얘가 이 부분이 뭐 이런 셋이 있다고 합시다. UD라는 셋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런 셋에 속하는데, 그렇죠? 그들 중에서 expected code word length를 minimize 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search space 또는 constraint set이라고 해요. 보통 오메가를 쓰죠. 오메가라고 합시다. 이거는 objective function이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특히 이제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항상 이런 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이 말을 한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니까. 예. 오브젝티브 펑션 constraint set. 예.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여기에 이게 set of all variable length source code라는 거대한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찾는 거죠, 우리는. 맞아요? 예. 물론 지금 소스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소스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소스의 알파벳이 주어졌고 소스의 probability mass 펑션이 주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집합이 정해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엘리멘트는 어때요? 테이블로 리프레젠트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어리라고 하면은 1, 2 해서 X 이렇게 되죠. 메시지가 파이나이트 하면 우리가 번호로 붙일 수 있죠. 그렇죠? 뭐 A, B, C, D라도 이렇게 붙일 수 있고 바나나, 사과 이렇게 돼도 숫자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어리 소스라 그러면 데이터 심볼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베리어블 랭스로.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은 테이블이에요. 이런 테이블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무한개가 있어요. 그렇죠?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죠.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인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카운터블이에요? 언카운터블이에요? 카운터블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개수 가지고 이렇게 꼬가면서 세면 되니까. 어쨌든 무한개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어때요? 서브셋이 있죠. 하나. 뭐였죠, 이게? non-singular. non-singular variable length source code가 있었는데 얘의 문제는 뭐예요? 한 심볼만, 한 데이터 워드만 들어가서 한 코드 워드만 나올 때는 유니크하게 디코딩이 되는데 쭉 이어서 들어가서 쭉 이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헷갈려서.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붙여서 하더라도 랭스, 어떤 랭스로 붙이더라도 항상 유니클리 디코딩 되는 거를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까지만 하면은 뭐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최적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런 걸 보게 돼요. 이 안에서 찾는 게 어떤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쪼개든가 이것보다 작은 집합에서 서치를 해요. 근데 그 작은 집합은 어떻게 잡냐면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치를 하기 굉장히 쉽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의 미니멈을 잘 이밸류에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게 프리픽스 프리 코드라는 걸 정의했잖아요. 지난번에. 데피니션은 뭐였죠? 어떤 코드워드도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 접두사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볼 게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오늘 볼 게 뭐냐면 이 L of C라는 거를, 그렇죠? 이 집합 내에서 최적화했을 때, 미니마이즈 했을 때, 즉 minimum expected code word length가 결국 min
잠깐만요. 점을 찍으면 안 되죠. 이거 minimum이란 뜻이에요. 점을 안 찍으면, 점을 찍으면 minimize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C가 uniquely decodable code인 상태에서 minimize 한 게 어떤 upper bound와 어떤 lower bound, 그래서 upper bound죠. 이렇게 지금 바운딩을 하려고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A lower bound, an upper bound. 네. 그 바운딩을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데,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든가 특히 최근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 수학이랑 물리, 화학 다 보면 이퀄러티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니퀄러티의 시대가 됐어요. 이퀄러티 시대는 예를 들면 F는 MA, F는 G 곱하기 뭐 M1, M2 나누기 R제곱, 뭐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렇게 어때요? 이퀄로 딱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뭐가 나와요? Uncertainty Principle 이런 게 나오면서 이니퀄러티가 한번 잠깐 나오죠. 아인슈타인이 E equals MC 스퀘어 이퀄러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퀄을 유도해요. 그래서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그 이퀄러티를 구하는 거를 마치 뭐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끝났어요, 실제로. 네. 더 이상 이퀄러티가 안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잘 알아야 될 게 이니퀄러티를 다루는 법이에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니퀄러티 다룰 때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커리큘럼이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이 있었고 수학 2에 1, 2에 2가 있었는데 2에 1은 문과 수학이고 2에 2는 이과 수학이었어요. 수학 1은 공통이고.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를 볼 때 이렇게 수학 문제가 나오면 정말 순서대로 나와요. 단원 순서대로.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앞 페이지에 무슨 부등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산술기하나 아니면 슈왈츠 이니퀄리티 이런 걸 쓰는 거고 뒷면 넘어가서 나오면 미분이나 적분을 해서 이니퀄리티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풀리면 그걸 힌트로 가지고 풀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그 이니퀄리티랑 최대 최소, 미적분도 사실 최대 최소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많이 적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가까운 녀석을 구하려고 해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이 할 것들이. 알겠어요? 굉장히 가까우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곧 3월 14일인데 파이라는 값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3.14보다 크고 3.15보다 작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3.14 얼마구나 알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 정도 정확하면은 뭐 돼요. 그렇죠? 괜히 성경에 3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 물론 파이는 3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무슨 재단을 샀는데 뭐 지름이 얼마고 둘레는 얼마더라는데 둘레가 지름의 3배라고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파이의 역사라는 그 베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건 사실 최적화 문제랑 관련되죠.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과목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안 듣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안하는 어떤 시스템의 성능이 뭐랑 뭐 사이에 바운딩 된다라는 걸 구하는 거는 이그젝트하게는 못 구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이거예요.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이 집합보다 이 constraint set이 지금 set of UD code인데 이것보다 더 작은 집합에서 서치를 해요. 그래서 만약 미니마이즈에 성공했어요. 그럼 그 미니멈 값은 어퍼 바운드일까요? 로어 바운드일까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죠, 그렇죠? 미니마이제이션 고등학교 때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은 2차 방정식 포물선이죠. 포물선이 있는데 컨스트레인트 없이 미니마이즈 하면은 미분해서 뭐 여기 포인트 오브 시메트리 찾으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으라고 하면 이제 어때요, 값이 좀 커지죠,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이고 어때요? 셋이 이제 작아지니까 어때요? 어퍼 바운드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어퍼 바운드 구하는 법은 간단해요. 이게 컨스트레인트 셋이면 그 중에서 작은 거 어떤 체계가 있는 시스테매틱하게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있는 좀 작은 셋을 찾은 다음에
물론 그 작은 셋은 뭐예요? 이 미니마이제이션이 쉬워야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미니마이즈하면 어퍼 바운드는 언제나 구할 수 있어요. 로어 바운드는 어떻게 구하죠? 로어 바운드는 반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이 집합보다 조금 큰 집합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성립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미니마이제이션을 시도해요. 그러면 로어 바운드가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는 예를 들면 분명히 굉장히 큰 셋과 굉장히 작은 셋을 찾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바운즈가 타이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타이트하다는 것은 이게 같아지는 걸 얘기해요. 보통 이제 로어 바운드가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치버블 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퀄리티가 가능하다는 거고, 어퍼 바운드가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 이게 이퀄리티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어퍼 로어 바운드가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차이가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도 해요. 잊지 말아요. 알겠어요? 모든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어퍼 로어 바운드를 찾는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하나는 좀 더 큰 셋,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셋보다 좀 더 큰 데서 찾고, 한 번은 좀 더 작은 데서 찾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크고 작게 막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컨스트레인트 셋을 포함하는 스트럭처가 있는 집합을 잘 찾는 거예요. 또는 컨스트레인트 셋에 포함되는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 작은 셋을 가지고 최적화를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프로퍼 서브셋이 되거나 아니면은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이 안에서의 최소값과 이 안에서의 최소값이 같아진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과목에서 할 건 뭐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프리픽스 프리 코드 안에서만 서치를 해도 여기서 서치하는 거랑 똑같다. 적어도 미니멈 익스펙티드 코드 워드 랭스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일 거예요. 아마 오늘은 아니고 목요일날.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은 수업을 하기로 다시 바꿔놨어요. 제가 다다음 주 아마 화요일날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갑자기 뭐 놀러갈 생각을 했다가 뭐 큰일 났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알겠어요? 오늘, 그 다음에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계속 이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오늘은 로어 바운드를 구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면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겠죠. 근데 그거는 유니클리 디코더블이 아니라도 만족할 수도 있는 프로퍼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큰 셋을 생각하는 거예요. 큰 셋을 정말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유니클리 디코더블이면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찾고 그 조건 하에서 미니마이즈를 하는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 로어 바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어 바운드를 다룬다. 그래서 이게 오늘 프리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if C is UD, 그러니까 코드 C가 uniquely decodable 코드면 물론 소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then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uniquely decodable이면 반드시 만족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찾으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 프로퍼티는 어디 요구되냐면 then 한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뭐 C가 UD면 C의 expected code length가 항상 뭐 이상이다. 이런 걸 구할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게 뭐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뭐냐면 이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엔트로피 오브 랜덤 베리어블 x인데 x는 뭐예요? 소스 아웃풋을 모델링하는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런 걸 오늘 구할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안 하고 중간에 하나 증명을 먼저 할 거예요. 언뜻 보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뭐 프로포지션이나 렘마가 하나 있고 티어렘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먼저 다른 정리는 코롤러리고 먼저 이렇게 프로포지션 같은 걸 하나 할 텐데 한번 봅시다.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코드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테이블로 리프레젠트가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1, 2, 점점점 x 되고 여기에 뭐 코드워드 1, 코드워드 2, 그래서 코드워드 the cardinality of source alphabet x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벡터들인데 랭스가 다 다를 수 있죠. finite 하지만 그래서 이거 d finite length vectors예요. 길이는 1 이상이고 안 보내는 건 없어요. 알겠어요? 네. 다들 이렇게 생겼는데 uniquely decodable 코드는 또 특징이 있죠. 그렇죠? 당장은 이용 안 할 건데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캐피탈 N번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N times use of the variable length source code.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즉 뭐냐면 어떤 n개의 이 중에서 n개를 뽑는 거죠. 그렇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열을 만드는 거죠. 뭐 1, 1, 2, 5, 7, 9, 뭐 3, 5 이렇게 해서 n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쭉 만들어서 이어 붙인 거가 길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랬을 때 뭘 하고자 하냐면은 이미 그 코드 하는 학생들은 배웠겠지만 일종의 weight enumeration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weight라는 것은 코드워드 length예요. 그러니까 length를 enumerate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가능한 length n짜리 source 데이터 워드가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코드 워드 시퀀스의 length의 distribution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때 헷갈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그젠플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많은 논문과 교과서 이런 것에 나와 있는 티어렘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만 써놓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쉬운데 실제로 그런 레벨로 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실제로는 저자가 어때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다가 최대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광고도 했지만 테크니컬 라이팅 하는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concisenes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이게 유도되는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 도저히 증명을 못 하겠는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그 점화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생각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없잖아요. 항상 이러잖아요. 이런 게 성립한다. 해보면 증명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교육에 대해서 무슨 어떤 자료를 보다가 물론 뭐 지금은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MIT 학부 기초물리학에서의 실험 과목들을 어떻게 어떤 철학하에 디자인하느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에게 나라도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걸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보다도. 자, 그래서 이그젠플을 항상 들어요.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자기는 어때요? 최초로 유도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간단한 이그젠플도 만들어 다 해놓고는 싹 지워버리고 어때요? definition, lemma, proposition, theorem 끝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이그젠플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간단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뭐 바이너리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n times 써서 썼을 때 그러면 제일 짧은 거는 길이가 얼마겠어요? 코드 워드 시퀀스의 가장 짧은 거는 길이가 얼마겠어요? n이죠. 저희가 이게 다 나올 때. 그래서 n부터 가장 길 때는 2n, 중간에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n인 거는 몇 개가 있어요? 가능한 시퀀스 중에. 확률은 제외하고. 한 개? 예. 이거는 한 개죠. 뭐라고 할까? n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n인 개수라고 합시다. a 서브 n을. 그럼 이건 한 개고, 이건 2n. 응? 중간에는. 자, 이거 어떻게 알아내죠? 알아내는 방법. 어떻게 알아내요? 일일이 다 해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일일이 다 안 해보더라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꼼수래요. 그렇죠? 그래서 꼼수를 잘 써야 돼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게 길이가 지금 L ofxi죠. 이거를 간단하게 L sub i라고 합시다. i 번째 거를. 그럼 이건 1, 2, 2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어떤 x라는 거를 그냥 도입해봐요. 그냥 베리어블. 첫 번째 거는 x의 1승이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두 번째 거는 그러면 x의 2승으로 나타내고 세 번째 거는 x의 3승, 2승이죠,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이거를 n승 해서 만약 이걸 전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복잡하면 n승으로 하지 말고 제곱으로 해봐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거는. 어떻게 하죠? 사실 이거는 뭐 공식을 쓸 필요 없이 얘를 카피해서 하나 더 쓰고 막 전개하면 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x의 1승 곱하기 x의 1승 더하기 x의 1승 곱하기 x의 2승 더하기 x의 1승 곱하기 x의 2승 그 다음에 x의 2승 곱하기 x의 1승 x의 2승 곱하기 x의 2승 x의 2승 곱하기 x의 2승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x의 L1 더하기 x의 L2 더하기 따따따 x의 L sub 캘리그라피 레터 x의 n승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앱스트랙트한 거를 하기 전에 이런 컨크리트한 거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제가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대되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논문이나 책에 앱스트랙트한 거 주로 쓰죠. 그렇죠? 특히 여백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한 이그젠플 다 빼버리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열심히 넣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오셔가지고 야, 페이지 하나에 30만 원인데 네 돈 내.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그젠플들이. 네. 그래 뭐 리뷰어가 이미 억셉트했는데 이그젠플 몇 개 지우지 뭐. 이러면 읽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제 갑자기 벽이 나타나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실제로. 네? 여러분이 메꿔 넣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갔어요. 아버지 열심히 했는데도 안 풀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대로 된 문제일수록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다 나타난다. 이 챕터, 저 챕터 다 있다. 수학의 정석을 봐도 실제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막 섞어놓은 문제 잘 없었죠. 그렇죠? 없어요. 네, 뭐 한두 개 그냥 있지.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책에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제일 좋은 책이라 그러는데 그때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콘크리트한 이그젠플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괜히 앱스트랙트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계속 읽는다고 되지 않아요. 뭐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러는데 100번 똑같은 걸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100번 읽을 시간에 어때요? 이그젠플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결국 이걸 정리하면 어떤 게 생기겠어요? 얘들이 말하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리프레젠트 한다고 합시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우리가 서브스크립트에다가 n을 썼던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노테이션을 일정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네요.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x의 제곱이 차수가 제일 낮은 거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딱 봐요. 그 다음에 x의 3승을 n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제곱 2라고 합시다. 위에가 그러니까 이 괄호하고 슈퍼스크립트 쓴 게 이게 n에 해당돼요. 알겠어요? 밑에 있는 서브스크립트는 차수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참고로 자, 이거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각각 어떻게 되죠? 자, A2의 2는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A2의 3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아요? 4.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5개? 뭐가 좀 이상한데? 4개겠죠, 그렇죠? 이런 게 뭐냐면 결국은 같은 차수를 갖는, 즉 같은 길이에 해당하죠, 여기서 지금. 맞아요? 코드워드 개수를 나타내요, 얘들이. 그래서 얘들이 length enumerator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건 물론 복잡한 문제죠, 그렇죠? 예. n이 커지면서 어때요? exponential complexity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폴리노미알인가? 폴리노미알이네요, 그렇죠? 폴리노미알 아니죠. exponential로 증가하죠, 그렇죠? n이 증가하면은. 복잡하지만 어쨌든 쓸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저런 방식으로 해서 즉 이런 방식으로 만약 n승을 취하면, 그래서 이것이 시그마 i는 뭐 n에서 그렇죠? n times l max. 참고로 l max는 여기서 제일 큰 수예요. 알겠죠? 코드워드 중에 제일 큰 거. 그걸 n 배한 것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이그젠플에서는 n은 뭐예요? 1 곱하기 l min, 그러니까 2 곱하기 l min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가장 짧은 코드워드 랭스 하나만 봤을 때 가장 긴 코드워드 랭스, 그 다음에 a의 ni의 x의 i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length enumerator. 그래서 몇 개가 있느냐? length i짜리 코드워드 시퀀스가 몇 개가 있느냐를 나타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가 주어지면 항상 이런 거를 성립시켜요. 그렇죠? uniquely decodeable이면 어떤 게 성립할까요? uniquely decodeable이면, 즉 uniquely decodeable이면 이 값이 어떠해야 한다, 또는 요 enumerator 값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걸 찾아내면 UD이면 어쩌고 하니까 그 결과를 이용해서 로어 바운드 구하는 데 쓸 수 있겠죠. 맞아요? imply 하는 거니까. 자, uniquely decodable 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length i짜리, 참고로 length i짜리 코드워드는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How many distinct code word sequences of length I. 그러니까 코드워드 시퀀스, 즉 n번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를 썼을 때 나온 코드워드 시퀀스의 length가 i인, 그렇죠? i인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로 오퍼바운드 되겠어요? uniquely decodable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가 있는데 걔를 코드워드 랭스를 enumerate 했더니 랭스가 i인 게 d to the i보다 더 많다고 해보세요. 즉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d to the i d to the i죠. 그렇죠? 이것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d가 2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바이너리 시퀀스인데 예를 들어서 i가 4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워드 시퀀스가 나오는 게 몇 개가 가능해요? 어퍼 바운드가 어떻게 되죠? 2의 4승계죠. 서로 다른 거는. 그런데 어떤 코드는 2의 4승계보다 작게 나오겠죠. 만약 유니클리 디코더블 하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봐요. 어떤 코드가 있는데 랭스 4짜리 코드워드 시퀀스가 바이너리 코드인데 2의 4승계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걔가 유니클리 디코더블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이미 똑같은 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항상 이렇게 돼요. nrmin보다 작고 nrmax보다 큰 i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if C is uniquely decodable, then 이런 게 성립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uniquely decodable 안 해도 성립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큰 집합에서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uniquely decodable이면 distinct 한 개 d to the i보다 더 많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리절트예요. 알겠어요? 디어리 코드를 쓸 때, 그래서 이제 디어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니퀄리티 하나를 우리가 먼저 얻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어떤 식이 나왔었냐면 이렇게 됐죠. 이걸 자세히 볼까요? 이 식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x to the li i는 1에서 뭐 cardinality of x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헷갈리면. 네. 그냥 위에 거 이거 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x에 어때요? 요 중에 있는 거 하나 임의로 뽑고 뽑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의로 뽑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됐더니 얘가 시그마 i는 nlmin에서 nlmax a to the a sub I sub n sub I 그 다음에 x to the i 이렇게 됐죠. 네. 이것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위에 거랑 결합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어떻게 써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x는 지금 임의의 x죠. 그렇죠? 네. 임의의 양수를 쓰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d를 써도 되죠. 또 d to the 마이너스 1을 써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x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결과가 어때요? 이 이뉴머레이터랑 어퍼 바운드가 d라는 베이스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녀석이 어때요? 이 녀석이 그러면 upper bounded by d to the i니까
x를 d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쓰면 뭔가 나오겠죠. 임의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 고르는 거예요. 적절한 걸. 그래서 여기서 x를 d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해봅시다. 뭐 여전히 d가 어때요? d가 1보다 큰 자연수고 d to the 마이너스 i는 또 양수니까 상관없죠. d to the 마이너스 1승도 양수죠. 그렇잖아요. 양수만 되면 저기 이뉴머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잖아요. 양수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만 왜냐면 제곱해버리면 음수가 양수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d to the 마이너스 li의 n승이죠. n승은 시그마 i는 nl 민 nl max의 자 a sub n sub i 그 다음에 d to the 마이너스 i죠. 그런데 저 프로퍼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퍼 바운딩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인 게 뭐예요? 이 녀석이 d to the 뭐로 바운딩 된다 그랬어요? d to the i로 바운딩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입을 하면 시그마 i는 n l min n l max 1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은 몇 개가 있어요? 합이 얼마예요?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이죠. 네. 참고로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자연수는 몇 개 있어요? 100개 있다고 다들 그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숫자 세는 정의죠. 2에서 100까지는 몇 개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1에서 100까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렇죠? 2보다 작은 걸 빼는 거죠. 네. 그러면 숫자 m부터 n까지는 몇 개 있어요? m이 더 작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1에서 n까지가 n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m 빼기 1까지가 있죠. 그걸 빼면 결국 n 빼기 m 더하기 1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초등학생한테 그냥 하라고 막 해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수학을 포기하죠. 초등학교 5학년이 반쯤이 수학을 포기한대요. 나머지 반은 열심히 암기를 하고 아직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인데 얘를 또 간단하게 어퍼 바운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NL max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구한 게 뭐냐면 이런 놈을 하나 구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갑니까? 사실은 나중에 오늘 배울 두 번째 이니퀄리티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냐고 묻지는 말아요. 예. 지금은 그냥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보면서 조금씩 배우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맞아요? 얘는 그냥 무한대로 보내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n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n을 작게 해보는 거예요. n을 작게 하는 거랑 이제 n을 크게 해보는 게 있겠죠. n을 작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작게 할 수 있어요? n을 1로 할 수 있겠죠. 근데 1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1로 하면 그냥 저기 1승은 Lmax 이렇게 되나? 왜 1승은 Lmax?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uniquely decodable 코드가 만족하는 조건을 못 구하잖아요. 얘는 각각의 uniquely decodable 코드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냥 n에 1을 넣고 싶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n을 그냥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언뜻 봐서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그렇죠? 얘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저게 n에 의해서 증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는 리니어고 얘는 익스포넨셜이잖아요. 언젠가는 따라잡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떨 것 같아요? 해보면 증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익스포넨셜 펑션이 증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지금 양수잖아요. 맞아요? 양의 베이스를 갖는 익스포넨셜 펑션이 만약 n에 의해서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싱 안 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하나는 1로 가든가 또 하나는 0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Lmax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말했듯이 모든 uniquely decodable 코드가 만족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로어 바운드에 써먹으려고. 근데 자꾸 특정 코드에 디펜던트한 거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상한 꼼수를 써서 이제 없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n분의 1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처음에 좌변에서 n분의 1승을 해봅시다. 우변에서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하는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우변이 Lmax에 디펜던트 안 하면 상당히 괜찮은 이니퀄리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니퀄리티 결국은 이게 1이에요. 해보면 알겠지만 알겠어요? 언제나 1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언제나 1로 바운딩 할 수 있어요. uniquely decodable이면 Lmax가 뭐든 간에. 네. 좀 있으면 글로 갈 텐데 어떻게 몰고 가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테이블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반적인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를 테이블로 represent를 했어요. visualize를 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많이 들었죠? 이게 representation이죠. 그러면서도 또 이게 visualization이죠.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어때요? 그 다음에 실제 인코딩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코드워드 랭스를 이뉴머레이트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어떤 베이스 x를 동원해서 양수를 동원해서 거기에 엑스포넌트로 각 데이터 워드를 코드워드로 데이터 심벌을 코드워드로 매핑했을 때 이 랭스로 넣고 그 다음에 nth 파워를 해서 쭉 전개하면 같은 파워를 갖는 x들의 개수가 결국은 그 익스포넌트를 길이로 갖는 코드워드 시퀀스의 개수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코드가 uniquely decodable 하다 하면 어때요? uniquely decodable 하다는 조건 때문에 이것이 d to the i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고 x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 봤더니 이 조건인데 여기서 x를 d to the -1을 일부러 선택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계산해보면 Lmax나 Lmin이 나오죠. Lmin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없앨 수 있지만 Lmax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Lmax를 없애야죠. Lmax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극단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n이 1로 갈 때 1이 제일 작은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Lmax가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감은 좀 오죠, 그렇죠? 근데 그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에라 모르겠다. n분의 1승을 하고 보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저 부등식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우변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Lmax가 5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해봐요. 1 곱하기 5, 5에 1분의 1승, 그쵸? 맞아요? 10에 1분의 1승, 그 다음에 500에 100분의 1승, 뭐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1로 갈 것 같잖아요? 가는지 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n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모든 n에 대해서 1이다 이런 말을 반드시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계산해요?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제 치환을 하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치환할까요? 치환이 아니라 다르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A의 B승은 2 B 로그 A 이렇게 되나요? 되죠? 네. 고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되면 얘가 그냥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맞게 했나요? 네, 맞게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exponential 펑션은 모노톤 인크리싱 펑션이죠. 연속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약 리미트를 붙이면 엑스포넨트의 리미트를 넣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continuous 펑션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펑션의 continuity. continuous 펑션이라는 게 뭐죠? x에서 continuous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x0에서. 이거 아니에요? 이게 continuity죠? 굉장히 생소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exponential 펑션에서 이제 극한을 구하려면 저기서 지수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는데, 그래서 리미트 n분의 1 로그 n Lma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는 간단하죠. 로피탈 정리를 써도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 있잖아요. 그런 기계적인 거에 의존하지 말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로피탈 정리 안 쓰고도. 자, 분모는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분모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분자는 칸스탄트 더하기 로그 함수잖아요. 로그 함수는 굉장히 느리게 증가한다고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로피탈 정리 안 쓰고도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바운딩이 돼요. 잠깐만요. 항상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놀랍죠? 여기는 보면 Lmax도 Lmin도 없죠? 맞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지금 약간 이제 트릭이 있는데 노트에 보면 좀 더 상세히 나와 있는데 봐요. 지금 이 값이 이거 이하잖아요. 근데 이게 1 이하라는 걸 보이려면 사실은 뭐예요? 극한만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넣어봐야 된다고요, 사실은. 넣어보면 1일 때도 이게 1보다 크고 2일 때도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일 때 이상은 모노톤 디크리싱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노트를 봅시다. 네, 여기 있죠? n이 1일 때, 2일 때 1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n이 3 이상에서는 모노톤 디크리싱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을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n이 3 이상이면 어때요? 점점 작아지는데 그게 0으로 가잖아요. 엑스포넌트가. 예.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약간 빼먹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니퀄리티를 하나 구했고 이것을 이제 워낙 유명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크래프츠 이니퀄리티. 치즈 회사 쪽이었죠. 사람 이름이 붙으면 두 가지 방법의 표기법이 있어요. 더 사람 이름, 뭐 inequality, theorem. 그다음에 뭐 파스트로피를 붙일 때는 앞에 더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논문 써면 꼭 저거 틀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리뷰어가 딱 봤을 때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어때요? 리뷰어가 괜히 이제 리젝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형식을 갖춰줘야 돼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물론 내용 없는 형식은 소용이 없죠. 논문은. 하지만 여러분이 형식도 잘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래프츠 이니퀄리티는 뭐예요? 모든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가 그렇죠? LI 디스트리뷰션은 각각 다르지만 항상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이걸 보이고 싶은 건 아니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어쩌고 저쩌고를 보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The Entropy Lower Bound예요. 왜냐하면 얘가 엔트로피라서 그래요. 무엇의? X 랜덤 베리어블 X의 엔트로피예요. X는 뭐예요? 소스 아웃풋을 모델링하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네. 참고로 여기서 D는 코드가 D 어디 코드일 때 그 D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정의부터 합시다. Given a discrete random variable X HD of X는 시그마 정확히 따라 합시다. 나와 있는 대로. 네, X는 소스 알파벳, 그 다음에 P of X 로그 베이스가 D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1 over P of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D가 베이스예요. 그리고 단지 베이스일 뿐만 아니라 소스가 D 어리 소스여야 돼요. 바이너리 소스라면 저걸 2로 바꿔야 되고. 네. 자, 언뜻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 식을 봤을 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 X가 동일한 엔트로피를 가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는 뭐 푸리에 트랜스폼처럼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해서 유니크하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그냥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probability mass 펑션의 함수인데 반드시 one-to-one correspondence는 아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혹시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을 시도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걸 보고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죠.
그러기엔 너무 좋은, 근데 그런 거를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Too good to be true인 리절트를 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guessing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런 게 아닐까?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참고로 저도 대학원 때 제가 썼던 제일 좋은 논문의 중요한 리절트는 이게 true가 아닐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게 있으면 논문이 안 되잖아요. 이게 true가 아닐까? 이 부등식이. 그래서 이제 막 증명하려고 하다가 계속 안 되다가 어느 날 우리 랩 메이트랑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막 딴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는 뉴런이 쉬고 있던 녀석이 이제 사실은 막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중간값의 정리를, 평균값의 정리죠. 평균값의 정리를 좀 바꿔서 하면 증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뭐 평균값의 정리, 중간값의 정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어요. 대학원에서. 여러분은 뭐 그런 게 설마 이러겠지만 그 평균값의 정리와 중간값의 정리 이런 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existence theorem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continuous function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때요? There exists a point C. 뭔지는 몰라요. such that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existence theorem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나 잘 만들어내 보세요. 그 다음에 existence theorem을 볼 때마다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언제 얘가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 알겠어요? 조준호 교수가 그러는데 자기 박사과정 때 평균값의 정리를 변형해서 증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 네. 자, 그러면 일단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셰넌이 셰넌은 아니겠죠. 참 이게 크래프트랑 뭐 그때 한참 사람들이 이걸 증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이니퀄리티는 셰넌이 증명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이니퀄리티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나. 여기서 expected code length에서 엔트로피를 빼는데 expected code length는 어때요? 확률 곱하기 length죠. 그렇죠? 맞습니까? 값 곱하기 확률이 기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이렇게 쓸 수 있죠. P sub i가 뭐예요? mass I 번째 소스 심볼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log D 베이스 1 over PI 이렇게 했고 그럼 PI 공통되죠? 그래서 묶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참고로 그냥 X는 뭐예요? log D 베이스 D to the X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log D 베이스 D to the Li.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고 로그니까 분자 분모가 바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내추럴 로가리즘을 쓰면 어때요? 로그 D가 나오고 또 로그 E가 베이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쓰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로그 함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연 로그가 어떤 거냐면 이 앞에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많이 했고 정석에도 있어요. 이 증명은 Fundamental Inequality of Information Theory라고 하는데 하도 많이 쓰여서 내추럴 로그 펑션은 물론 x는 양수예요. 그럴 때 이렇게 직선으로 버바운드를 할 수 있어요. 어파인 펑션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로그 x예요. 그랬을 때 1,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1이에요. 해보세요. 미분해서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1 넣으면 1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1이죠. 그 다음에 1,0이죠. 그럼 얘는 x-1이잖아요. 이 직선이 항상 로그 x 위에 있죠. 언제 같아져요? if and only if x가 1일 때. 그래서 뭐 금방 증명해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로그 x는 x-1로 퍼바운드 되어 있고 if and only if x는 1이다. 이니퀄리티를 얘기할 때는 혹시 타이트해지는 컨디션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가를 주의를 하세요. 네, 찾았어요. 여기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조금 이용하면은 로어 바운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로어 바운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 결과만 보면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미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로그 x고 이게 1 마이너스 1 오브 x예요.
그림 그리면 되지만 그림 그려서 증명할 수는 없죠. 어떻게 증명하죠? 그래서 여기 증명이 있어요. 앞에서 나와 있던 걸 이용하는데 앞에서 어때요? 로그 x가 x-1로 어퍼 바운드가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x 자리에 뭐 y분의 1을 넣어요. 근데 뭐 x 자리에 x분의 1을 넣어도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여기다가 x분의 1 넣고 맞습니까? 여기 x분의 1 넣고 여기는 어떻게 변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x로 바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로그 x를 어퍼 로어 바운딩을 했어요. 하나는 어퍼 바운드는 어파인 펑션으로 하고 하나는 뭐예요? 쌍곡선으로 한 거죠. 네. 잘 기억을 해요. 저걸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로그 x 꼴이잖아요. 로그 x 꼴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요,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0 이상인 걸 보이고 싶었잖아요. 엔트로피를, 그러니까 expected coordinate length에서 엔트로피를 빼면 0 이상인 걸 보고 싶으니까 로그 함수의 로어 바운드를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0 이상인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1 over x로 로어 바운드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녀석을 1 어떻게 돼요? 1 over d to the i pi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얘를 전개하면 얘는 시그마 pi니까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pi 곱하기 1 over d to the li pi니까 pi 없어지고 d to the minus li 이렇게 되죠. 자, 이까지는 이건 1이에요. 1로 바뀌었어요. 이까지는 uniquely decodable이 아니라도 성립하죠. uniquely decodable이면 Crafts inequality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값이 항상 1로 어퍼 바운드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로 로어 바운드 됩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빼고 나면 0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랩스 이니퀄리티를 유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를 유도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만약 유니클리 디코더블 하면 항상 이걸로 로어 바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니멈을 취해도 로어 바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임플라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찾던 min, LC, C is UD 일 때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어 바운드를 찾은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나중에 해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퀄리티가 돼요. 어떻게? 바로는 안 되더라도 놀랍게도 로어 바운드가 타이트해요. 근데 그건 좀 더 이따 얘기하고 그럼 이 엔트로피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봅시다. 프로퍼티를. 그래서 엔트로피의 프로퍼티를 몇 개 볼 텐데 자, 어떤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주어지면 엔트로피는 항상 non-negative number예요. 왜 그런지는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pi라는 것은 0보다 크고 1 이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할 때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은 기필코 이 노트를 끝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0에서 1 사이고 얘는 뭐예요? 1보다 작죠? 양수인데 아니 pi가 1보다 작으니까 이건 1보다 크죠?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로그는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양수고 0 이상인 걸 곱하면 0 이상이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 0 이상이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non-negative number예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똑같은 베이스를 쓴다고 합시다. D라는 거를. 참고로 여기서는 베이스에 상관없이 non-negative죠? 그렇잖아요. 베이스에 상관없이. 여기는 베이스를 D, 캐피탈 D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엔트로피는 어때요? 로그 카디널리티 오브 소스 알파벳으로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모르더라도 카디널리티만 알면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로어 바운드는 0이죠. 그렇죠? 엔트로피의 로어 바운드는. 엔트로피의 어퍼 바운드는 로그 카디널리티예요. 왜 그런지 봅시다. 조금 전에 뭘 증명했죠, 우리가?
uniquely decodable 코드가 있으면 걔 expected code word length는 얘로 로어 바운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소스에서 나오는 거를 그대로 아웃풋으로 내는 인코더를 생각해 보세요. 걔는 uniquely decodable 합니까? 하죠. 왜냐하면 받은 걸 그냥 이게 소스 아웃풋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HD가 1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웃풋을 그대로 내잖아요. 그럼 LI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expected code length는 1이죠. 근데 베이스가 D일 때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베이스로 고치면 이렇게 나오죠. D가 아니라도 얘랑 같은 베이스면 얘랑 임의의 같은 베이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면 이 표를 잘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라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바이너리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데 바이너리일 때 equally likely 아닌 경우가 중요하죠. equally likely면은 컴프레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난번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equally likely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그리는 거예요. -p 로그 p, -1 p 로그 1 p. 왜냐하면 확률이 p거나 1 p잖아요. x가 0이거나 1이거나 어떤 p에 대해서. 그래서 p는 0에서 1이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피크를 쳐요. 베이스는 2로 잡아요. 바이너리라서. 그러면 여기 1이고 물론 베이스를 다르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2로 잡읍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expected code word length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equally likely 하면 그게 lower bound가 1이죠. 그러니까 컴프레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이너리 소스를 우리가 컴프레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소스의 PMF가 어때요? equally likely로 되면 컴프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variable length 소스 코드로는.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가 벌써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을 P가 2분의 1에서 확률이 2분의 1에서 이벨리에이트 하면 1비트다. 예. 참고로 이제 이 단위는 있잖아요. 엔트로피의 단위는 베이스에 따라 달라져요. 베이스가 2면은 비트라고 해요. 알겠어요? 베이스가 3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터치라고 해야 되나? 베이스가 2면 네츠라고 불러요. 내추럴 로가리즘에서 나와서 네츠, 비츠인데 다른 거는 이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와 Y가 independent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묶어서 벡터 Z라고 합시다. 그러면 independent한 랜덤 베리어블을 묶어서 만든 벡터의 엔트로피는 각각의 엔트로피의 합이 돼요. 이거는 정의를 쓰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정의를 잘 보세요. 랜덤 베리어블 X의 알파벳이 X고 랜덤 베리어블 Y 알파벳이 Y라고 합시다. 캘리그래피 레터. 그럼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P of X, Y죠. 그렇죠? 인디펜던트는 어때요? PMF가 곱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그의 곱은 어때요? 덧셈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익스펜드를 하면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보면 이건 뭐 수학이 이렇게 되지만 이게 다 나중에 컴프레션을 할 때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하면 어때요? 이제 이건 2개일 때잖아요. 여러분이 1개에서 2개로 넘어가면 바로 임의의 n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1개일 때로 정했죠. 1개의 discrete random variable. 그 다음에 2개의 discrete random variable, 벡터 랜덤 베리어블로 봤을 때 엔트로피를 생각했으면 n개의 independent random variable을 length n짜리 discrete random 벡터로 봤을 때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확장하면 sum으로 돼요. 알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파이 얘기는 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최적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림을 생각을 하고 했어요. 이 녀석의 constraint set이 포함하는 또는 포함되는 어떤 다른 셋에서 만약 이것이 뭔가 다루기 쉬운 프로퍼티를 낼 수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어퍼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오늘은 주로 로어 바운드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The entropy lower bound. 무엇에 대한 on the expected code word length of a variable length source code
uniquely decodable variable length source code죠. 이름이 길어요.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어퍼 바운드를 구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프리픽스 프리 코드들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결국은 이 두 바운드가 타이트해진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